오스템 임플란트 2026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간 매출 및 손익분기점을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0.5%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반대로 42%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5.5회전으로 연간 5.5회전이 될 것 같습니다. 첫 표면에 상관관계 추론과 인과관계 추론을 나타냈습니다. 이 슬풋 회계 분석은 상관관계 추론이 아닌 인과관계 추론이라고 를 지향한다. 그래서 항상 회계 분석은 인과관계 추론 연습의 훌륭한 재료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상관관계 추론은 가설이라는 것을 세우고 인과관계는 가정, 하이포테시스면은 인과관계 추론은 근본 원인을 가정을 해 봅니다. 어서션 이것으로 인과관계 논리를 추진한다는 거죠. 이것도 참고적으로 그래서 그 생존 우선순위 별도 방송에서는 인과관계 추론을 해보려는 그 노력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스테 임플란트 사업 계획입니다. 본사는 강서구 마곡중앙 12로 3번지 오스템 임플란트 따로 건물이 있는 모양이네요. 치과용 임플란트를 포함하며 치과 기자재, 치과용 IT, 치과 인테리어, 임상교육센터 운영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사진들입니다. 아직 상장이 됐었는데 상장 폐지가 된 건지, 그 BPS는 38만 원입니다. 주당 가격이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액면가는 그 53만 8,800원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5% 이상 주주는 덴티스 트리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가 83.6% 최대 주주인데 최규옥 씨라는 분이 9.6% 공동 보유자라고 돼 있고, 그리고 이 최대 주주의 최대 주주는 MBK 파트너스 5호 3호 투자 합자 회사입니다. 42.81%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임플란트가 잘 나가는 기업이 왜 이런 사모펀드한테 맥혔는지, 그것이 아마 그 횡령 사건 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슬픈 회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영업이익이 45% 증가한 원인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해보면은 매출 재료비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0.5%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운영경비가 12.7% 감소했습니다. 재고 회전율은 정년 동기보다 하락했으나 연초 대비 재고는 감소한 원인도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전년도 1분기의 재고 회전율에 비해서는 떨어졌는데 연초 재고에 비해서는 재고가 감소한 원인도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슬풋 회계 손익계산서에서 근본 원인을 이렇게 인과관계로 추론을 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5억 6,500만 원 돈을 더 벌었고 올해 1분기는 전년도에는 4억 원을 적게 벌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올해 1분기는 재고가 감소했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도 물어보면은 영업이익이 38.5% 증가한 원인은 뭐냐? 그러면 손익계산서에서 보면은 매출원가가 15.3% 감소했다. 이것밖에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매출원가 감소 원인은 뭔데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루프 쪽에서는 매출 재료비는 상승했다. 그러면 뭔가를 줄였다. 비용을 줄였을 것이다.
라고 또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재고자산 명세입니다. 상품, 제품, 제공품,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합쳐서 통합재고로 분석을 해냅니다. 567억 2300만원, 연초보다 14억 3800만원이 증가했고 전년도에는 8억 2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매출이 1% 감소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마이너스 2%니까 더 줄였다는 것은 슬프 관점에서는 매우 잘한 거고요. 원가회계상으로는 영업이익이 그만큼 적게 산출이 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상품도 상당한 그 비중 매출에 차지한다는 걸 알고 있죠. 재고는 상품이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비성분 분석 내용입니다. A 재고자산의 변동 플러스 21억 600만 원이면 재고가 감소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와 상품 매입액 460억 8,300만 원, 이 AB를 더한 매출원가 재료비는 481억 8,900만 원. 이 B의 표현이 원재료도 매입액이라고 표현하면은 A 재고자산의 변동은 전체 재고자산으로 해석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그거를 제가 또 확인을 하죠. 운영경비 1,011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708억 원을 뺀 가공비가 303억 원이 되겠습니다. 가공비율이 9.3% 내려갔고 생산 재료 비율은 60.7%로서 9.3%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우리는 상품 및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재고자산의 변동 검증을 해보면은 표준은 WCI입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14억 3,800만 원 감소했는데 비성분 쪽에서는 21억 600만 원으로 표기가 됐죠. 그 차이가 6억 6,900만 원인데 이것이 BWCI 증감, 그러니까 이 회사는 전체 재고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맞아 떨어지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WCI로 매출원가를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으로 한다면은 전년도는 37억 7,700만 원이 매출원가를 줄여가지고 그 영업이익이 더 나게 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떠한 설명도 없이 재고자산 변동범위 기준을 2025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에서 2026년에는 전체 범위로 획가닥 지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이거 조정이라는 표현보다도 영업이익을 조작하려고 하는 것이더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해도. 두 번째, PQ 총 제재 비용도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납니다. 또한 현금 흐름표가 맞지가 않습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이 현금으로 27억 5,600만 원이 들어왔으면 그만큼 감소해야 되는데 21억 600만 원밖에 감소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6억 4,900만 원에 어디 꽁돈이 생겼는데 그게 아니고 1억 4,800만 원은 환입을 잡은 거다. 그래도 5억 원의 현금이 어디 공짜로 생긴 거다. 전년도는 44억 원이 이게 이제 역으로 표현돼야 되는데 현금이 들어왔으면은 재무상태표 재고는 줄어야 되는데 거꾸로 45억 9,800만 원이 증가했으니까 그 갭이 거꾸로 70억 원만큼 또 증가를 해버린 거죠. 갭이.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액을 빼주게 되면은 44억 1,200만 원이 전년도는 더 불투명합니다.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 5억 6,500만 원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감소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하면 검증이 되겠습니다.
일은 단지 단수 차이가 되겠습니다. 주요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540억 8,400만원, 3.1% 감소시켰습니다. 직원 수는 연간입니다. 2,981명, 62명 감원이 됐습니다. 연간 평균 임금은 7,260만 원으로 1.1% 내려갔습니다. 고임금 사원들을 내쫓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노동 생산성 3.3% 상승시켰지만은 노동 분배율로 보면은 2.5% 하락입니다. 외주 가공비를 15%나 줄였고 지급 수수료를 12.7% 줄였습니다. 무조건 가격을 후려치는 것으로 어떻게 협상을 한 것 같아요. 인건비도 줄이고 큰 비용들을 모두 감소시켰다.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해서 평소에는 이 회사가 낭비가 많았다는 것 아닐까? 외주 가공이나 지급 수수료가 운영 경비에서 가장 큰 그 금액을 감가상각을 빼고요. 인데 업체들이 이것을 수용했다면은 그동안의 직원들이 비싸게 했다, 이런 얘기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스루픈율도 떨어졌습니다. 일단 순방향이면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영업구매평가지표로 매출채권 수급속도가 0.7회전, 이게 전년도에 10.7회전이었는데 이런 급격한 변화는 회사에 뭔 문제가 있다. 지금 매출을 했는데 수금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매출에 가공 매출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도 있는 거겠죠. 매입 채무 지급 속도도 좀 떨어졌습니다만은 어쨌든 현금 버퍼율은 93.1%로 낙낙히 가지고 있습니다. 전번에도 이런 기업들을 얘기했지만 현금 버퍼는 충분한데 매출 채권 수금 속도가 느려진 경우에는 공금 유형의 가능성이 많은 기업이다. 공금 횡령 사건이 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것도 아직 변화가 없다. 그리고 또 전년도 1분기 비해서 이게 3개월에 0.7회전뿐이 수금을 못했다. 거래처가 대부분 치과들일 텐데 치과가 장사가 안 되는 모양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드퐁 ROI 자본 회수율 8.4%로 2.4% 상승했습니다. 현금 버퍼가 여유 있는 상황에서 수금 속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이와 같은 비정상인 경우 의구심이 발동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두 가지 경영평가 지표가 하락했기 때문에 일단 회계 투명 가정을 하고 이것을 입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인하가 되어야 됩니다.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느냐? 23% 상승한 것으로 산출이 됩니다. 근데 두 가지뿐이 안 나왔어요. 원재료는 티타늄, ELI, 요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모르겠네. 그 트림라이트라는 게 두 가지만 했습니다. 상품은 없죠. 상품 비중이 꽤 많은데 치과용 의자라든지 뭐 이런 등등일 거예요. 그리고 오스탈 임플란트 한 세트가 35만 7천 원. 그 가격 변동은 없습니다. 제품은 3,000 종류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치과병원에서 시술되는 일반적인 치과용 임플란트 식립을 가정하여 죄송합니다. 당사 대표 제품에 대한 소비자 가격을 근거로 산출하였습니다. 상기 1센트는 고정체와 지대주를 포함하는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은 좋습니다. 임플란트 한 대에 여기는 고정체와 지지대, 뭐 볼트나트로 이렇게 심는 거죠. 저도 이걸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35만 7천 원인데 공장도 가격, 소비자 가격 중심으로. 근데 치과에서 한 90만 원대 받죠. 근데 요즘에 그 유튜브 상으로 임플란트 20만 원, 이거 저는 사기성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 가격을 근거로 산출했다.
소비자 가격인데, 그럼 치과도 남겨 먹어야 되는데, 의사와 그 다음에 치과 유지 보수비, 그 다음에 인건비, 예, 그리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닌데, 싸게 하려면 한 번에 해야 되지만 우리 같은 나이 먹은 사람은 그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하나 하는데 1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근데 가다 보면은, 야, 니들이 이렇게 비싸게 인건비 나가는 거 보면은 그 비싸게 받긴 바꿔야 되겠다. 제 기억으로는 한 90 몇만 원대, 그것도 처음에는 100 몇만 원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노인네한테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것도 이제 할부로 했죠. 그렇게 됐는데, 정말 임플란트가 비싸게 느껴져 가지고 잘 안 가게 되는데,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냥 틀니가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또 빠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비싸게 받으니까 그런 유튜브 20만 원짜리 광고들이 있는데, 저도 눌러봤더니 내 정보부터 내놓으라고 그러거든요. 그거 사기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어디 소개를 해줘야지. 음, 어쨌든 지금 투명하게 가정을 했는데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또 상품 가격도 상승했을 거예요. 해야 될 겁니다. 판매 가격이 하락해야 된다. 근데 원재료 및 판매 가격이 변동이 없다. 입증 실패다. 원재료 가격은 아까 참 상승했죠. 그거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입증이 되지가 않습니다. 입증이 안 되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과정은 계속 유효한 겁니다. 반증이 되기 전까지는요. 오래간만에 현금 재무지표를 소개합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 522억 5,800만 원. 두 번째 EMS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이 239억 원. 최종 774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자유현금 흐름, 채권자한테 1187억 원이나 차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이 30.1%로 증가했습니다. 자, 이 뭐 하는데 돈을 1,000억 원씩이나 차입을 추가로 하느냐? 이익배당 386억 원 했고, 그래서 그 회사의 그 자유집행할 수 있는 그 현금 흐름은 800억 원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그 캐펙스 자본적 투자에 918억 원의 현금이 투자가 됐습니다. 이 어디에 투자했는지 뒤에 자산 재정상태표에서 재무상태표에서 비유동자산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납입자본 성장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률도 약간 떨어졌습니다. 재무상태표 자산 계정에 우선 유동자산에는 위법행위 미수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금횡령에 의해서 받아야 될 돈을 139억 7,500만 원인데 이걸 뭐 받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나중에 또 손실 처리를 했겠죠. 그리고 비유동자산에 유형자산이 6,483억 원으로 무려 2,673억 원의 유형자산 증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차입도 많이 한 것으로 그렇게 되는데, 뭔 유형자산을 늘렸는지는 뭐 공장이라든지 이런 걸 거예요. 부채 및 자본 중에서는 기타 유동부채가 꽤 큰데 선수금이 주 성격입니다. 2,658억 원. 이 선수금은 조금 줄었습니다. 1분기 실적을 토대로 연간 매출액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운영경비와 영업이익을 합쳐서 1 더하기 300%에서 스르픈율로 나누면 7,811억 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것은 매출 재료비 가지고도 뽑을 수가 있습니다. 매출 재료비 1 더하기 300%에서 매출 재료비율로 나누면 동일한 금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좀 퀄리티 높은 예측을 좀 도전해 봅니다. 제가 똑같은 방법으로 단순하게
1 더하기 300%로 해서 했다면은 7,851억 원을 전년도에도 예측을 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 결과는 8,204억 원이다. 그 갭이 마이너스 4.3%면은 저는 5% 범위 내면 예측은 그 정도면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익분기점 예측을 해보면은 올해는 8.2월에 도달할 것 같고요. 전년도에는 9.4월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8.2월이 넘은 8월 한 중순이 넘어서 얼마 안 남았네요. 8.15를 기점으로 해가지고는 조금 더 싸게 팔아도 매출이 더 늘 수 있다면은 할인 행사 같은 것도 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행계획 그냥 300% 그냥 그대로 가기로 하고요. 그리고 요 7,800억을 하면은 매출 달성 시기는 12개월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별히 영업 형편이 안 좋은 건 아니니까 운영 경비기는 손을 대부분 안 댑니다만은 될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알고리즘은 만들어 놨습니다.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변동 TR은 아니고 그냥 그대로 가져오게 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BEP도 변하진 않죠. 8.2월로. 그러니까 변동은 없다는 뜻입니다. 앞에 그 분석한 거하고. 그런데 욕심을 더 내서 재고 회전율이 이렇게 좀 떨어져서 되겠냐. 6회전 2달에 한 번은 돌려야 되지 않겠냐. 8.4%더 노력을 해보자. 그러면 매출이 8,452억 원이 된다면 운영경비가 4.3%, 요것은 운영경비율에서 이 재고회전율 상승분을 만큼 더 운영경비가 맥시멈 더 나간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2,167억 원으로 날 것이다. 예상 그 매출 달성 시기는 11.9월로, 그래서 요것은 그 어떤 그 인지하고 그다음에 그 목표한 산식을 잠깐만, 이거의 객관성은 나중에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원가 회계상으로 재고가 10% 감소했을 때하고 10% 증가했을 때하고 각각의 매출 원가를 산출해 보고,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좀 비싸게 팔아야 되고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좀 싸게 팔아도 동일한 목표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에서는 두 가지의 진리가 없으니까 한 가지만 가지고 부풀림 견적을 소심스럽게 77만 5천 원에 해도 우리는 충분하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77만 5천 원에 팔겠다. 아까 산 세트가 35만 7천 원이니까 두 세트 가격을 기준하죠. 단가 견적이라고 생각해서 직구한테 77만 5천 원 두 가지 하는데 불렀다. 그러면은 한 18만 원 남는다. 그래서 스루풋처럼 8,452억 원을 했을 때 매출원가를 그대로 가져오면은 영업이익이 18만 원에서 21만 3천 원으로 증가하죠. 판매관리비도 판매 노력한 만큼 더 들어가지 않겠냐. 그래서 영업이익이 32,700원 더 늘어난다. 자, 다시 비교를 하면은 스루풋은 70하나만 받아야만 됩니다. 이걸 성사시켜야 돈을 버는 건데, 스루풋은 약간 5천원 싸게 하는 거죠. 5천원. 그러면은 재고 감소할 때는 좀 적게 나오고, 그 다음에 재고 증가할 때는 스루풋보다 영업이익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추가 생산을 안 하고 상품 매입도 더 안 하고 있는 재고에서 추가 판매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스루풋은 21만 6,770원이 남는데 원가 회계는 21만 3,194원이 남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항상 재고가 증가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은 원가 회계는 잘못된 세계인 것입니다. 만약에 매출이 더 이상 변동이 없다.
그 계약한 77만 5천 원에 더 이상 매출을 못 올린다고 할 경우에는 거꾸로 재고를 감소하면은 영업이익이 재고를 증가할 때보다도 원가회계는 원래 재고가 증가하면 영업이익이 더 난다고 되어 있는데, 매출액이 변동이 없다고 가정해서는 재고 생산을 줄이면은 오히려 영업이익이 재고 증가보다 더 난다. 왜냐? 상식적으로 쓸데없는 돈을 안 썼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예,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덤핑은 절대 하지 말아라. 덤핑한 만큼 고금액만큼 바로 적자다, 아니 손해다. 요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과잉 생산 덤핑하지 말라는 제닛 옐런 언니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요. 자본주의인의 노동가치설 공산주의 원가 회계를 코리아 회계로 독립하자. 이것은 그 ESG에 대한 것을 제가 패러디해 가지고 글로벌 금융 세력인 린 포레스터 드 로스차일드 여사께서 스루폿 회계를 코리아로부터 테스트 베드로 실시해서 주창해 줬으면 좋겠다. 대가로 한국에는 충분한 달러 자금을 대출을 보장해 준다. 또 이 여자분이 포용적 자본주의를 말했었는데 중국 공산주의도 포용하겠다는 것으로 들렸었습니다. 제가 왜 코리아 회계라고 스루폿 회계를 지금 의역을 하기로 했냐 그러면은, 예, 학습 결과 공부하다 보니까 복식회계의 발원지가 고려 개성 상인들입니다. 그래서 2026년 7월 4일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아 스루폿 회계를 의역으로 코리아 고려 회계라고 명명하고자 합니다.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코리아 웨이로 갑시다. 제 졸작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아이. 저 원가 세계를 저 발로 차버렸으면 좋겠어요.